이제 제가 세 번째로 요 작품이 굉장히 또 훌륭하게 저한테는 다가왔던 중에 하나는 이 믿음에 대한 가치를 좀 일깨워줬던 것 같아요. 야구에서도 맨날 뭐 믿음의 야구를 얘기하죠. 감독이 굉장히 못하는 선수를 빼지 않고 계속 기용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홈런을 쳐서 메달을 따내는 뭐 이승엽 같은 선수가 그랬었죠. 근데 뭐 물론 믿음의 야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과론이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잘 됐으니까 되는 거지. 계속 못 쳤는데 그게 끝까지 못 쳤을 경우에는 네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무모함도 믿음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을 해서 실패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슬램덩크에서 그 한 사람의 자기가 이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번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굉장히 감동을 느꼈던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어떤 이룬다는 것. 그래서 그 최치수가 전국재패라는 걸 믿으면서 그 옆에 권준호도 믿게 되고 나중에는 강백호도 믿게 되고 정대만도 믿게 되고 그다음에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도 다 믿게 되는 모두가 하나의 믿음을 갖게 되는 물론 안 선생님이 이제 그러한 가치를 갖도록 이제 리드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코치들, 스승들이 갖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팀원들이라든가 자기 선수라든가 너는 분명히 잘할 것이다. 너는 이런 재능이 있다. 그래서 그 스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재능을 발견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 이게 어디까지 사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물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론적인 얘기고 쉽지 않은 거라는 거는 살면서 많이 느끼게 돼요. 제가 그 머니볼이라는 영화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그 메이저리그의 그 오클랜드 팀을 대상으로 했던 그 영화가 있죠. 굉장히 저비용으로 고효율로 팀을 운영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그래서 정통적으로 보는 야구 선수에 대한 스카우트 할 때 보는 그런 기준들, 잘 달린다, 잘 친다, 잘 던진다, 어깨가 좋다, 이런 이제 툴 플레이에 대한 가치들, 이런 것들하고 이 머니볼의 주인공이었던 빌리 빈이 얘기하는 데이터화된 것들이 있어요.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굉장히 숫자화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선수를 보는 거하고의 어떤 갈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맞다. 그 숫자로 보는 타율이라든가 평균 자책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이죠. 근데 거기서 왜 빌리빈이 그런 옛날 스카우트들, 이런 믿음들, 옛날 스승들, 여기서 제가 볼 때 이제 구스승이라고 할게요. 옛날 멘토들처럼 그렇게 믿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는 걸로 나와요. 그 영화에서는. 왜냐? 빌리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갈 것인지, 프로에 입단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옛날 스승들, 옛날 그 야구 스카우트들이 와서 이 빌리빈을 프로로 데려가려고 해요. 부모들한테 당신의 자식은 이러이러한 재능이 있다. 타격이 굉장히 뛰어나고, 달리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굉장히 5가지의 툴을 다 갖춘 훌륭한 선수다. 메이저리그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대학에, 굉장히 좋은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 가는 것 대신에, 메이저리그로 가게 되죠. 그런데 빌리빈은 메이저리그 생활을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노인네들이 나를 잘못 봤구나. 나의 재능을. 그래서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슬램덩크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보는 것, 그 선수의 재능을 보는 것, 믿어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좋은 성과로 나오고, 물론 뭐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게 꽃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었어요. 네 번째
슬램덩크에서 좀 감동 깊었던 것들, 이게 왜 훌륭한 것이냐, 정신이 육체를 이해한다 라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에이스 킬러라고 불리는 나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전국 대회 가서 처음 만나는 팀인데, 거기 이제 풍정고등학교의 에이스예요. 거기서는 오사카 팀으로 나오는데, 그 나문이 이제 서태웅을 수비를 하다가 눈을 팔꿈치로 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일부러라고, 그 당시 처음 제가 이걸 봤을 때는, 고등학교 때는 와, 이거 엄청 나쁜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뭐 이게 시합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거니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눈이 퉁퉁 부어요. 근데 서태웅이 물러나지가 않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연습량을 바탕으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슛을 넣고 돌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나문이 위축되게 돼요. 아, 내가 이 선수를 쳤는데, 내가 다치게 했는데 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겁먹질 않는구나. 그래서 위축돼서 자기의 플레이를 중간에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경기는 북산이 잡게 되죠. 서태웅의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물론 먼저 나온 건 이제 그 지역 대회에서 해남과의 대결에서 최치수의 모습이 나와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아니 최치수가 왜 발목을 접질리게 되었을까? 왜냐면 농구를 하다 보면 이제 아는 사람 많이 알겠지만 많이 발목을 접질리게 됩니다. 자주 있는 경우에는 발을 밟는 거죠. 선수 뛰었다가 내려왔는데 다른 수비수의 발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접질리게 돼요. 치수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해남과의 경기에서 자기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해남과의 경기를 꿈꿔왔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그 다리 모양이랑 신발을 봤을 때 그건 해남의 에이스 이정환의 발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친구들하고 야, 이거 이정환이 발을 집어넣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욕을 했던 경우도 많았는데, 뭐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어쨌든 발목이 완전 돌아갔는데도 그걸 감고 나오죠. 감고 나와서 자기 플레이를 계속 해요. 그래서 야, 저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저런 것도 있겠구나. 인간이 정신적인 것이 넘어서는 경우, 물론 나중에 이거는 또 알게 된 거죠. 뭐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그 순간에는 고통을 모르게 된다는 거죠. 뇌 작용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거죠. 이건 나중에 강백호가 등을 다친 다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경기를 마무리 짓는 것까지 되는, 뭐 셀명크 본 사람들은 다 알겠죠? 마지막 장면. 그걸 이끌어내는 것도 사실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인 걸 거예요. 등을 그렇게 부딪혔으니까. 그런 면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5번째로 제가 슬램덩크를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를 위해 달려왔다. 이 슬램덩크 연재 다케이코 이노우에가 이거를 위해 달려온 것이 아닌가. 아마 처음부터 머릿속에 그려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 연재됐을 당시에는 팬들의 호응도 별로 없고 농구 만화를 처음 거의 그리다시피 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중간에 왜 폭력 사태도 있고 학원물로도 약간 변경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궤도로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무렵부터 이 다케이코 이노우의 작화 실력은 거의 뭐 예술적 기준으로 경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그 그림과 마지막에 나왔을 때 그림은 완전히 달라요. 물론 이제 그 그림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단 한 번의 하이파이브. 물론 그 전에 하이파이브가 많이 나와요. 서태웅, 그러니까 최치수와 정대만의 어떤 눈물겨운 이 고3 노장, 지금 제 나이에서 고3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이 은퇴를 앞둔 3학년 2명에서 그동안 같은 꿈을 공유해왔던 애들이 굉장히 큰 대회에서 서로 이제 주먹을 맞부딪히는 장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공들여서 키웠는데 골밑슛을 연습시켰는데 그걸 하고 굉장히 날아가듯이 기뻐하는 강백호와 안 선생님의 하이파이브라든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송태섭과 한나의 하이파이브라든가 이건 다 좋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슬램덩크는 두 명의 어떤 기본적인 갈등이 있어요. 서태웅과 강백호죠. 똑같은 재능이지만 하나는 엘리트를 농구 선수로 다가온 애고 한 명은 그냥 건달로 살아왔던 애인데 이제 한 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달려가게 됐고 중요한 거는 두 선수가 둘 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전혀 인정하지 않죠. 물론 객관적으로 서태웅이 강백호보다는 굉장히 한 몇백 배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강백호가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마지막에 강백호가 등을 다쳐갖고 나올지 못 나올지 망설이고 있을 때 강백호를 코트로 끄집어내는 것도 서태웅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인정하지 않지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정한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강백호의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강백호를 다시 끄집어내거나 이 시합을 뛰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어.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아직 있어. 그게 누구였냐면 서태웅이죠. 서태웅이 나와라. 팀을 위해 나와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걸리적거리니까 나올 거면 나오고 말 거면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슬린다고 했죠. 거슬리니까. 그거에 이제 다시 또 강백호를 발끈하는 거죠. 자기가 무시하는 서태웅이 자기를 조롱하니까. 그 나와서 둘이 남았는데 마지막 두 골을 둘이 합작해요. 강백호는 단 한 번도 서태웅에게 패스를 한 적이 없어요. 연재되는 내내 한 번도 서태웅에게 패스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팀들이 허를 찔려서 오히려 졌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팀의 에이스 서태웅이니까 야 강백호 저놈은 반드시 서태웅에게 패스할 거야 라는 예상을 매번 어겨요. 왜? 강백호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는 게 아니라 서태웅이 싫어서 패스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산왕에 가서 등 부상을 당하고 마지막 루즈볼을 잡으면서 자기 눈에 서태웅이 들어오죠. 그걸 패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태웅이 받아서 골을 넣고 1점을 앞서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작품의 세계에 통틀어서 최고의 에이스인 상황의 정우성이 이제 점퍼를 성공시키죠. 돌파 후 점퍼를 성공시키는데 그래서 다시 또 1점이 역전이 돼요. 시간은 한 몇 초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강백호가 달려가죠. 그리고 최치수, 송태섭을 통해서 패스가 가고 서태웅에게 패스가 가고 서태웅이 마지막에 점프를 합니다. 원래 서태웅이었다면 그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결정을 자기가 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팀의 에이스는 어차피 서태웅이고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주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많은 선수거든요. 훌륭한 선수긴 하지만 자, 그런데 서태웅 눈에 강백호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토록 싫었던 정말 무시하고 저는 월간이라고 얘기하고 전응하라고 놀렸던 강백호에게 그 서태웅이 패스를 마지막으로 가요. 그리고 강백호는 안 선생님과 친구들과 수없이 2만 번의 슛을 쐈던 그 골밑 슛으로 골을 집어넣고 산왕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수많은 인물들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 컷을 보여주고 강백호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장면에서 다음 장면에 굉장히 유명한 인상적인 장면이 있죠. 서태웅과 강백호가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둘이 갑니다. 뚜벅뚜벅 또 가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이 모든 팀원들이 와서 달려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야 어떻게 이 결말 이 사람 정말 예술가구나, 이거 스포츠 만화를 이렇게 잘 마무리 지었구나 라고 얘기하죠. 이 슬램덩크가 제가 10대 때 이게 원래 그 각인이는 효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새해가 처음 보는 사람을 자기 부모로 알고 따라가는 것처럼 슬램덩크를 보고 나서 만화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고 어릴 때 봤던 그 감동과 그 느낌은 다시 또 바로 찾아보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얘기한 걸 들으시고 다시 슬램덩크를 보시면 또 이러이러한 점이 보이게 될 겁니다. 꼭 한번 슬램덩크 보시고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봐도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아요. 작화도 되게 세련되고 촌스럽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대 분들도 보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모로이 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모로이 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Just vibe one time for your mind.